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의 박영민입니다. 오늘은 편평태선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편평태선을 들어보신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그 비욘드의 PD님께서 한번 편평태선을 한번 다뤄보자고 제안을 하셨고 오늘의 이제 주제어는 편평태선이고 어 피부과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입이나 이런 점막을 침범하는 질환들이 있죠. 이런 경우 중에 특히 입에 생기는 경우에 나중에 방치하고 있으면 좀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뭐 포커싱을 해 가지고 오늘 편평대선을 위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피부과 용어는 항상 좀 어렵고 한데 이 태선이라는 말도 상당히 좀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우리가 보통 피부과 하면 습진, 건선, 뭐 알레르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태선은 이 태자의 태 이끼를 말하는 이끼 태자고 이 선은 오음이나 거짐, 종기 이런 것들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라틴어로 라이켄이라는 말에서 인제 나왔는데 뭐 아주 알기 쉽게 보시면 이런 태선에 속하는 그런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큰 돌에 이렇게 이끼가 끼겠죠. 스키가 요처럼 마르면. 그런 어 각질들이 이렇게 이끼처럼 피부 표면을 덮을 때 이런 질환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인제 피부와 점막 표면에 얕은 각질을 만들면서 생기는 질환들을 태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인제 구강의 사진인데 이렇게 하얗게 백태가 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확대해서 저희가 한 10배 정도 확대경으로 사진을 찍어 오면 요렇게 각질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선의 선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짐, 각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비슷한 그 선이 들어가는 질환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건선이라는 게 있죠. 건선은 요런 얕은 각질이 아니라 두터운 각질이 앉는 병이고요. 또 요 사진에서처럼 어린선이라는 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드물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질환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 한자 어린이라는 게 물고기 비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고기 비닐 이렇게 치면은 각질이 생기듯이 이렇게 두껍게 앉는 각질. 이런 질환들을 또 어린선이라고 하고 우리 흔히 뭐 무좀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좀은 우리 인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의학 용어로 말하면 백선, 하얀 각질이 앉는 병이죠. 그게 발바닥이나 각질 이 발가락 사이에 인제 생기는 것이고 그걸로 인제 우리 흔히 무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각질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태선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 바위에 이끼 큰 것처럼 버짐이 각질이 많이 앉는데 이런 각질들이 얕은 각질이다. 이런 병들이 대표적으로 편평태선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쪼끔 인제 분류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태선이란 질환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저희가 인제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인제 크게 챕터가 부진인설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병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이 두텁게 하는 건선, 또 뭐 우리 젊은 여성들한테 감기 후에 오는 이런 몸통의 장미비강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인제 건선과 유사한 유사건선, 또 태선이 있는데 이거 비강진 모양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강진은 이 각질이 쌀개처럼 얇게 앉는 경우에 인제 비강진이라는 말을 붙죠. 또 이 백색 비강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제 흔히 피부와 얼굴 같은 데 건조하면은 마른 버짐이 환절기 나이 때 많이 생긴다 그러죠. 그때 인제 그런 마른 버짐을 인제 의학용어로 백색 비강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은 인제 태선 종류를 주로 세 군 편평태선을 포함해서 세 가지 태선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편평태선, 선상태선, 광택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쪼끔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우리 피부과에서 진단을 위해서 환자의 병변을 봤을 때 1차 병변이라는 게 있고 2차 병변이 있습니다. 1차 병변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어떤 치료지 않았는데 1차적으로 그 병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병변을 말합니다. 즉 네이브한 병변입니다. 오늘 얘기한 그 구진이라는 것은 언덕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평평한 피부에 뭔가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걸 이제 구진이라고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은 것을 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구진하고 유사한 게 이제 농포, 판, 수포가 있는데 구진은 그냥 튀어나오기만 하고 한 가지 성질인데 농포는 그 안에 어, 농이 잡혀 있는 거죠. 고름이. 그리고 수포는 안에 물집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진이 조금 더 크면은 결절보다 좀 큰 거는 우리가 이제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진이 쭉 이렇게 펼쳐져서 테이블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온 것을 판이라고 우리가 병변을 이제 얘기할 때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 병변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차 병변으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인설이죠. 우리가 보통 그냥 각질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자어로 인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병변이 구진이 생기고 2차적으로 그 위에 각질, 인설이 않는 그런 질환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구진인설성 질환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2차 병변에는 이런 인설 위에도 병변이 쑥 꺼지거나 얇아지는 그런 위축이나 반은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습진 같은 경우는 진물이 앉았다가 그 위에 이제 딱지가 앉을 수가 있겠죠. 또 뒤에서 이제 편평태선의 구강 병변 중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까짐이 생기는 그런 미란, 약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궤양, 뭐 위궤양, 십이지향궤양처럼 이렇게 움푹 파이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빨갛게 홍반성 이제 구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죠. 이게 초기 병변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펴지게 되죠. 이런 거는 이제 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안쪽에는 하얀 이런 돌기 같은 것들이 돋는데 이것을 이제 각질 혹은 또 인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그런 파퓰로스케이머스 즉 구진 인설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건선이라 했고 건선은 이렇게 두꺼운 각질이 않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 비강진이라고 해서 생기는 이런 몸통에 자주 생기는 이런 비강진양 혹은 모공 홍색 비강진이라는 좀 드문 질환도 이렇게 각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병, 즉 태선들은 좀 모양이 이거랑은 다르고 언뜻 봐서는 각질이 옅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돋보기나 이렇게 확대경으로 봐야만 이런 각질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태선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또 다르게 크게 피부과에서 태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태선화, 변화가 됐다는 거죠. 피부가 2차적으로. 그중에 이제 이거를 많이 쓰는 경우는 이게 만성 습진인 경우에 만성 습진이면 자꾸 가려워서 긁게 되겠죠. 그러면 긁게 된 부위가 이제 피부는 점점 두꺼워지고 또 진물이 나고 그 위에 또 딱지가 않고 또 탈락을 하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기 사진처럼 두껍게 피부가 이제 소가죽처럼 변하게 되는 것을 태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두껍게 굴곡이 전 거 볼 수 있고 두터운 각질이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가려운 병 중에 이제 태선 아밀로이드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는 두꺼운 각질뿐만 아니라 이런 알갱이 같은 것이 피부의 하방, 즉 진피내에 동그랗게 이렇게 뭉치는 즉 요 단백질인 케라틴이 죽어서 요 안에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것을 이제 아밀로이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경화성 태선, 항색 태선 같은 것들에서 태선이라는 명명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태선에 대해서 어떤 용어로 쓰고 어떤 질환의 분류군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각각 세 가지 질환 중에 가장 오늘 대표적인 편평태선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평태선은 보통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느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정확하게 낸 통계는 아직 없긴 한데 이제 해외에서 나온 거는 0.1에서 4%, 보통 한 1%, 즉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편평태선을 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 이제 외래에 오는 피부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0.2% 정도. 저희 병원 같은 3차 병원에서도 하루에 이제 보통 한 방이 한 서너 개 열리면 한 300명 정도를 한 타임에 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 보면은 그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렇게 아주 드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평태선이 잘 생기는 연령은 30에서 60대, 그러니까 젊은 층부터 중장년에 해당되고 소아에서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편평태선은 가족력이 상당히 드물어서 성인에서는 1.5%, 소아에서는 조금 그보다 높긴 하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 편평태선은 어떤 유전되는 형태의 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편평태선이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 특히 구강의 점막을 잘 침범하면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구강을 침범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피부에 편평태선이 의심되는 병변을 보면 꼭 입안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동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피부 병변이 없는데 이런 구강 병변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과를 우선적으로 오지 않고 치과나 혹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런 구강 병변을 먼저 호소로 오시는 경우가 있겠죠. 또 원인 및 발병 기전을 보면 뭐 감염, 면역 또는 뭐 대사, 약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염증이 T림프구에서 매개되는 염증 조절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평태선의 증상은 비교적 가렵고 경계가 비교적 이렇게 뚜렷한데, 특징은 이 평평하다는 것이 이 구진의 윗부분이 이렇게 평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색깔이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홍반, 초기 병변이 약간 붉은색을 띠는데 이것은 자주색을 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각형, 육각형처럼 이렇게 각을 진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1차 병변이 구진이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면 한번 편평태선을 의심을 하셔야겠고, 특히 이런 병병들이 손목이나 팔 그리고 다리에 접히는 부위, 이런 호발 부위에 생기면은 우선 편평태선을 제일 먼저 의심을.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70%의 환자가 구강 병변도 있기 때문에 구강에 대한 이런 시진을 먼저 해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몸통에도 생기는데 이게 좀 오래 가면은 이 색깔처럼 자주 색깔이 약간 색소가 침착이 되는 그런 색소 침착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편평태선에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점막 침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구강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이 볼 점막의 90% 정도로 가장 많이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엔 잇몸, 혀, 입술의 순으로 이런 구강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기나 항문주의 혹은 식도나 결막 같은 점막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침범된 증상이 있는지를 꼭 확인 한번 하셔야겠죠. 그럼 이런 점막을 침범하게 되면 대개 그 모양은 앞에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좀 하얀 망상, 그물 모양이죠. 그게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그 용어에서 설명드린 까짐, 미란이라든지 궤양이 생겨서 통증을 하는 이렇게 만성 경과를 밟는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대개 피부 병변은 1년 내에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점막에 생기는 이런 병변들은 5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질 확률이 3%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인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아말감을 많이 써서 이제 금 맥기를 한다고 그랬죠. 요런 걸 한 부위의 주위에 이 병변들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말감 합금에서 오는 경우가 이 구강병변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거의 수년 동안 이 병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약물을 먹고 전신 몸통에 갑자기 병변이 생기는 경우는 그런 약물을 중단을 하면 한 3-4개월 내에 병변들이 저절로 소실되는 그런 좋은 경과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편평태에서는 점막의 구강뿐만 아니라 모발을 특히 두피나 겨드랑이 이런 부위를 침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게 되면은 비가역적인 반응, 즉 2차적으로 흉터가 잡히는 그런 탈모, 즉 땜통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편평태선 환자가 모발을 침범하는 증거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죠. 또 드물게 한 15% 정도에서는 손톱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손발톱이 뜨는 조갑 박리라든지 각질이 이 조갑 밑에 많이 생기는 각화증 그리고 나중에 큰 흉터가 남는 조갑 입상편 이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서 역시 손톱을 확인해보고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편평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형적인 병변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임상 양상이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즉 병변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윤상, 동그랗게 올 수도 있고 이것처럼 선상, 이건 나중에 이제 선상태선하고 감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요즘은 이제 항암제 계통 중에 이런 태선양 발진을 일으키는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약을 먹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전신에 태선양 발진이 생기는 약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지에 보면은 이렇게 비우성으로 단단하게 만져지는 이런 큰 결절들이 만져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손에 같이 생기지만 반대로 위축되는 그런 병변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드물게는 물집이 큰 수포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입안에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미란이나 궤양 같은 그런 까짐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겠죠. 또 두피를 이렇게 모공을 침범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색깔이 좀 피부 색깔이 원래 좀 까만 사람들한테는 이런 색소 침착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손톱을 침범하는 경우에 아까 후유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조갑 입상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흉터가 되고 이게 일단 생기게 되면 상당히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드물게는 후발 부위가 아니라 겨드랑이 혹은 손바닥에 이런 편평태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평태선은 잘 생기는 부위에 전형적인 병변이 올 수도 있지만 두피를 포함해서 그리고 손발톱 또 어느 부위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형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포함해서 각 부위별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편평태선이 의심이 되면 확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소견을 보면 90% 이상이 특징적인 소견을 보여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 소견은 밑에 사진처럼 피부에 각질이 이렇게 두껍게 앉고 그리고 요 표피하고 진피 사이의 경계부가 허물어질 정도로 염증 세포가 굉장히 그 밴드처럼 쭉 깔려있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죠. 그게 조금 진행이 되면 아예 이제 이렇게 그 표피와 진피가 분리돼서 요 사이가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수포 같은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DIF 같은 이런 직접 면역 형광 검사 같은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편평태선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두피나 손톱의 경우는 그 액티브한 지금 막 발생한 그런 병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피부 확대경을 보고
조직 검사할 자리를 최적의 부위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피부의 병변이라도 팔다리보다는 몸통에 가까운 쪽에 부위를 선정하는 것이 이런 전형적인 소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평태선은 치료는 편평태선에 이제 특효약이라고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치료법은 현재 드문 편이고 대개는 지금까지 몇 케이스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약들이 잘 듣고 반응하더라 하는 경험 기반의 대증 치료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과가 만성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그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악화하는 경우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특히 잘 알려진 것이 뭔가 입안이라든지 손 같은 경우에 이게 말단 부위나 아니면 항상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병변이 확대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쾌분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건선이나 오늘 말씀드린 태선의 세 가지 형태가 다 이런 특징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병변이 퍼져나가는 그런 병변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손목에 이런 습기가 차면서 이런 시계 같은 거에 계속적인 마찰에 의해서 병변이 오래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구강에 생긴 그런 점막 병변인 경우는 지속적인 구강 위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치아 관리도 여기에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편평태선의 1차 치료약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국소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한 7등급까지가 있는데 가장 그중에 강력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포를 하면은 아까 그 조직에서 본 것처럼 피부가 각질이 두껍거나 표피가 두꺼운 경우는 흡수가 잘 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염증이 들어있는 그런 진피에 병변으로 직접 바늘을 찔러서 병변 내 주사를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경구로 전신에 있는 경우는 단기간 경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차 치료로는 자외선 치료 같은 물리적인 치료 외에 설파살라진 여러 가지 약들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약들이 많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질환에 대한 특효약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안 드는 그런 경우는 3차 치료제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점막 부위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식도나 질 항문 같은 경우는 협착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손발톱이나 모발 같은 것을 침범해서 흉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런 흉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편평태선이 있는 환자들이 전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 환자들을 정상적인 군과 비교해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당뇨병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공을 이제 침범하는 모공 편평태선의 경우 정상인보다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잘 알려진 것 중에 편평태선 환자 중에 C형 간염이나 B형 간염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제 치료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는데 코로나 감염 후에 최근에 발생된 증례들이 그 인과관계가 몇몇 증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평태선은 예후가 비교적 일반적으로 피부에 생기는 것은 피부암이나 내장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1, 2년 내에 좋아진다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입안에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점막을 침범하고 이런 병변들이 오래되거나 까짐 혹은 위축성 병변 혹은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또는 식도나 점막 같은 그곳에 암이 발생할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강병변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 상피세포암 발생 가능성이 100명 중에 한두 명, 물론 작긴 하지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꼭 조직 검사를 해야겠고, 궤양이나 이런 붉은색 위축반이 있는 경우는 망상 병변에서는 없긴 하지만 이런 상피세포암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환자분한테 주의를 드리고, 또 그 이행이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규칙적인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의 외음부 같은 성기 부위에도 이런 병변이 위험성으로 상피세포암으로 이행될 수 있겠고, 드물게는 하지에 아까 큰 결절이 있는 그런 병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비대편평상포에서 2차 상피세포암이 발생된 증례들이 간혹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상태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이라는 말은 여기 스트리아라고 돼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선상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 질환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면역 내성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역시 잘 모르는데, 이 병의 특징이 이렇게 피부에 선을 따라 생기는 그런 이유는 이런 부위에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면에는 정상적으로 태생기에 생기는 태생기의 외배엽 세포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그게 이제 선으로 남는데, 이걸 이제 블라스코라는 사람이 명명한 블라스코 라인이라고 하죠. 이 블라스코 라인을 따라서 생기는 이런 피부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대개 이런 태생기의 체세포 돌연변이 때문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선상으로 생긴다 하는 것을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상태선은 아까 편평태선하고는 다르게 조금 어린 연령, 3, 5세, 특히 하지에 잘 발생하는 것도 있고, 대개는 양측이 아니라 한쪽에만 잘 발생하고, 대부분 무증상이긴 하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는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손발톱을 침범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발톱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이 역시 선상태선의 대부분은 1, 2년 내에 자연 소실하게 됩니다. 또 재발이 드물기 때문에 그냥 관찰만 하고 지나는 경우도 꼭 있고요. 이렇게 색깔이 좀 백그라운드가 좀 진한 색깔의 분들은 나중에 없어지면서 이렇게 색소가 탈실돼서 저색소 병변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상태선도 이제 병리 조직적 소견을 감별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앞에 편평태선에 본 것처럼 피부의 표피하고 진피 경계부에 이렇게 염증 세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침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걸 조금 저배율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요 부위뿐만 아니라 밑에 모낭이라든지 주변의 땀샘, 이런 깊은 부위까지 염증이 파급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편평태선하고 조금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임상 혹은 또 이런 전형적인 조직 소견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겠고, 역시 여기도 편평태선 중에도 선상으로 생기는 병변이 있고, 건선이나 표피모반 이런 경우도 선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뒤에 그림을 보고 증례를 보고 간단히 감별 진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좋은 경과, 양성인 경과를 밟기 때문에 치료 없이 일반적으로 관찰만 해도 좋겠죠. 하지만 병변 자체를 많이 아이들이 가려워하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중등 강도 정도의 국소 스테로이드를 도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로이드 도포를 오래 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얇은 얼굴 부위나 이런 경우, 혹은 또 스테로이드에 저항을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많이 쓰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은 그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연고를 장기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은 소아 연령에서 이렇게 선상으로 태선이 생기고 손발톱을 침범하는 경우는 흔히 임상적으로도 선상태선이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만, 간혹가다 요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편평태선이 역시 하지에 이렇게 선상으로 생기는 경우, 혹은
건선이 뭔가 이렇게 긁거나 피부에 자극을 줘서 손상으로 생기는 이런 캐브네 현상이 생기는 경우, 혹은 드물게 어렸을 때부터 모반은 점이죠. 이 점이 표피로 구성되는 이런 모반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또 염증이 동반되는, 우리 흔히 이제 의학용어로 일벤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런 경우도 이런 선상태선하고 감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본 외래에서 본 그런 선상태선 증례를 몇 군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젊은 여성 26세 여성분이죠. 앞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선상으로 블라스코 라인을 따라서 이런 병변들이 생기죠. 여기 밑에 보면 조금 자색을 띠는데 색소가 지금 침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선상의 편평태선하고 감별을 해서 조직 검사를 요 부위에서 했고, 아까 조직은 오히려 선상태선에 가까워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 환자분은 발바닥에 주로 이런 태선 병변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고, 역시 편평태선보다는 선상태선에 가까운 그런 소견을 보였던 그런 학생입니다. 이 환아는 전형적으로 3세 남하고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상체에 이르기까지 선상으로 이런 병변들이 생겼는데, 이 환자는 특히 가려움증을 굉장히 호소하고 또 염증이 상당히 심했고, 이 병변의 폭이 상당히 넓었던, 기존보다는 넓은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그런 병변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를 바르게 됐습니다. 어떤 그 분들은 이런 선상태선 중에 이렇게 병변이 이렇게 크고 염증이 심한 이런 것을 피부염, 블라스코 라인을 따라 생기는 피부염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환자도 좀 특이했는데, 이런 선상이 좀 띄어서 눈 쪽이 있고 또 반대쪽, 대개는 한쪽만 생기는데 이 환자는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보면 턱 밑에 여러 개가 상당히 침범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환자도 가려움증이 심하고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병변의 폭이 상당히 넓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타크로리무스나 피메크로리무스를 장기간 치료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택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광택이라는 말은 여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구두를 닦으면 이제 광택이 나게 닦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치 살색처럼 보이긴 한데, 이 광택태선도 원인과 발생 기전은 과거에는 어떤 결핵에 의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설이 더 강하고, 태선 모양으로 생기는 특발성이나 원인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마찬가지로 T세포성 면역의 조직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증상은 여기도 조금 어린 연령에 잘 생기는 것으로 돼 있고, 잘 생기는 부위는 몸통이나 얼굴, 성기, 목선, 하지 등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편평태선하고 틀린 점은 점막은 침범하지 않고 손발바닥에도 잘 침범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없이 무증상인데,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가려움증이 있고, 이 사진에서처럼 긁어가지고 캐브네 현상, 일직선이 보이죠. 이렇게 긁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이렇게 하나를 작은 구진을 따서 보면은 특징적으로 이 표피에 둘러싸여 있는 염증, 근데 마치 우리가 볼처럼 보죠. 아이스크림 볼처럼 이렇게 살짝 뜰 수가 있죠. 이거를 클로크러칭 오브 보리얼에서 공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조류의 발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전형적인 소견이 나오면 우리가 광택태선을 조직학적으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 경과는 역시 수개월에서 수년 내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려움이 있어서 병변이 긁어서 확산하는 경우, 또 전신적으로인 경우는 자연 소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국소도포하거나 아니면 전신적인 경우에 광선 치료 혹은 레티노이드를 경구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감별 진단이 어느 경우에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광택태선의 병변인데 분집이 되어 있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편평태선이 손등에 생기는 경우에 쉽지 않게 예, 좀 감별이 필요할 거고, 간혹 가다가는 얼굴에 생기는 편평사마귀가 있죠. 사마귀 중에 평평한 거죠. 이것도 이제 긁으면 이렇게 쾌분어처럼 같은 병변이 쭉 일직선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모공각화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팔의 이 어깨라든지 아니면 사타구니 아니면은 얼굴에 이 턱 부위에 어, 흔히 말하는 닭살이 생길 수가 있죠. 이 닭살도 이렇게 긁거나 하면은 요것과 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드물게는 이제 결핵진 중에 가시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태선의 병변인데, 요 사진처럼 각질이 우리 선인장의 가시처럼 이렇게 보여서 가시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편평태선이나 아니면은 광택태선하고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고요. 아까 보는 것처럼 이런 한 5세 남아의 특징적으로 이렇게 군집된 병변이 있고 캐브너처럼 일직선에 작은 구진들이 광택을 내면서 몰려 있는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광택태선을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선에 대해서 먼저 정의, 태선이라는 것은 어떤 피부 질환이다. 이끼가 피부 표면에 끼듯이 얇은 각질이 생기는 염증성 피부 질환 덩어리들을 태선이라고 얘기하고, 이 태선은 분류상 구진 인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질환, 즉 건성 같은 질환군에 속하고, 이 중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인 편평태선, 광택태선, 선상태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편평태선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갖는 것은 대부분은 피부에 생기거나 아니면 입 아니더라도 하얗게 백태가 낀 것 같은 망상 형태의 병변은 양성으로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간혹가다 드물게 구강이나 성기 점막에 궤양이나 위축석 반으로 발생하는 경우, 상피세포암으로 드물게 1 내지 2% 정도 진행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꼭 치료에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에 조직 검사를 꼭 하셔야겠고, 양성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꼭 하시도록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은 태선을 위주로 해서 비강진, 건선 등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봤는데, 가능하면 질문은 이런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먼저 아메리칸 빌리지 분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2세 여성인데 입안에 하얗게 레이스 모양으로 번지는 반점이 몇 할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편평태선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처음에 편평태선의 구강 점막에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지금 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하얗게 레이스 모양, 뭐 그물 모양 혹은 뭐 레이스라는 게 이게 우리 스타킹의 망사처럼 생기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이 편평태선을 의심할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게 편평태선이긴 하지만 입안에 이렇게 백태라고 말하죠. 물론 이 구강 볼뿐만 아니라 혓바닥이라든지 잇몸 이런 데도 병변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궤양이나 미란하고 동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하얗게 레이스가 낀 초기 병변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이상한 게 이렇게 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구강 위생이 아까 예방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캔디다균이 구강 내에 이제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담배를 많이 피거나 하면은 이제 백태 같은 거, 류코플라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조금 위험한 그런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번지는 경향이 있으면 한번 와서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일단 확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니 질문하셨고요. 편평태선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드물긴 하지만 암으로 피부암 중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편평태손이 피부와 입안에 모두 생긴 경우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안에만 생기든 아니면 피부에 병변이 있고 입안에 동반되는 경우든 상관없이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만성적으로 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치료를 했는데도 잘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병변이 위축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까짐, 약간의 미란이 생기거나 궤양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거죠. 이런 피부의 형태, 아니 입안의 그런 구강의 그 병변의 형태가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유롭게 분이시고요. 편평태손은 자가 면역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뭐 내과적인 질환도 있고 피부과적인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는 요즘에 와서는 자가 염증 질환으로 보는 거,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편평태손은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는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은 뭔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몸의 어떤 특정 성분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몸의 면역이 본인의 것과 밖에 나쁜 거,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항원과의 구별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대개 이 편평태손이라는 태손을 설명할 때는 외부에서 뭔가 항원이라든지 안 좋은 그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내는 그 T세포 자체의 어떤 기전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거죠. 즉 자기 몸에 대한 항체, 이런 자가 면역 질환과는 일반적으로 조금 틀리다고 설명을 하는데, 간혹가다 이 편평태손이 아까 여러 가지 질환과도 동반될 수 있는데 루푸스와 같은 그런 병변 혹은 자가 면역성 수포 질환하고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가 면역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면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면역 저하자한테 이게 잘 생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면역이 항상 깨졌다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의미죠.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은 균을 막는 것도 면역이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알러지 쪽으로 또 반응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거든요.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은 어딘가 하여튼 그 T세포에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바람결에 실려 분의 질문이시고요. 오늘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다행이시고요. 편평태손을 진단을 받았고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런 자극이 병을 더 악화시키는지, 아까 말씀드리면서 구강의 위생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운 음식 또 뜨거운 음식은 자극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자극을 주면 아까 피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계적인 마찰이나 기계적인 지속적인 자극이 이 병을 점점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말감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요즘 교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교정 치아 기구를 넣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쇠나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결국은 이런 편평태손, 특히 구강 편평태손 같은 점막에 생기는 그런 태손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맵거나 뜨겁처럼 자극을 주는 거, 그거 자체가 통증을 많이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좀 담백한 음식, 뭐 김치 같으면 빨아서 먹는다든지, 가능하면 뭐 고기를 먹더라도 연하고 양념이 없는 그런 걸로 좀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식이 조절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극성이 덜한 그런 음식을 뭐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습니다. 네, 20년째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인가 본데요. 편평태손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피부에 생기는 편평태선은 한 2년, 3년 정도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 3년 동안 기다리기가 쉽지 않고 또 만약 번지거나 그러면 상당히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자꾸 번지는 그런 염증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는 국소 스테로이드를 먼저 써보도록 하죠. 그런데 습진이나 이런 건선처럼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주 이상은 발라봐야, 특히 센 스테로이드, 강도가 높은 센 스테로이드를 먼저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려면 적어도 한 2, 3주는 꾸준히 바르셔야 이 편평태선이 이 약물에 대해서 잘 듣는지 저항을 보이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소한 나날들의 질문입니다. 편평태선이 생긴 피부 부위가 점점 색소 침착처럼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예, 편평태선이 아까 그 조직 검사를 하면 밑에 염증이 있는 부위가 있죠. 근데 쭉 이렇게 선상으로 생겼을 때 먼저 생긴 부위는 자국만, 그 색소 침착이 된 자국만 있고, 최근에 생긴 것들은 약간 홍반이나 자줏빛을 띠면서 염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나 아니면 이제 확대경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면 이런 급성병변에서의 특징적인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치료를 해서 염증을 꺼트리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이 살아나서 염증을 깔아앉히든 그게 그 손상을 받는 것은 그 염증 세포가 있는 그 진피 부위의 위쪽에 있는 각질 세포죠. 이런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밑에 떨어져서 이제 마치 이제 쓰레기처럼 쌓이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색소를 품고 있는 그 색소들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색소가 침착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는 자정작용이 다 있는 것처럼 그거를 청소하는 세포들, 대식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그 부위를 청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청소를 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 대개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라도 또 재발해서 또 염증이 생긴다든지 자꾸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어지럽히는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색소 침착이 저절로 좋아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좀 노출 부위나 이런 부위에서 지금처럼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부위가 더 까매질 수 있으니까 햇빛을 좀 최대한 그런 부위는 좀 가려줘야겠고, 또 이제 얼굴에 기미나 이런 데 쓰는 그 기미약처럼 이 색소를 좀 빨리 없애줄 수 있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고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약하게 색소 레이저로 조금 그것들을 미리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 피부과 전문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결국은 대부분은 자연히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편평태선 하루 한 컷 분이시고요. 편평태선이 생긴 입안 부위를 자주 긁거나 만지면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실험적으로 그런 군하고 가만히 놔둔 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없죠. 하지만 아까 자꾸 긁거나 자극을 주면 그 궤양이나 미란이나 이런 위축성 병변들이 좋아질, 힐링이 될 그런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게 오래 가면은 그게 이제 암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게 짧은 순간은 아니지만 점점 몇 년씩 진행되면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훨씬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가 좀 보이는데 출혈이 있으면 출혈은 그 부위가 이제 터지면서 밑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잘 꼭 누르고 있어도 충분히 있는 거지, 출혈이 생겼다고 해서 무슨 암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징후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은 오늘 질문을 가지시고 편평태선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 때문에 또 다음번에 또 한번 이런 태선이나 조금 드문 질환, 비강진
혹은 뭐 건선 이런 것을 같이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제가 강의할 것은 7월 29일하고 8월 26일 같은 시간에 이제 노인을 주제로 하는 가려움증이나 노인에서 흔히 보는 질환을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